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늙어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언제일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 현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실 분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아직 백세노트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돌봄 계획 세우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어떤 돌봄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돌봄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양원 입소, 재가 서비스, 그리고 방문 간호입니다. 먼저 요양원 입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은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죠. 인천에 사는 76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미리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인천 연수구의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8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곳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입소 대기 신청까지 해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현명한 준비죠. 두 번째는 재가 서비스예요. 이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방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78세 김순미 할머니 사례를 보면 지금 주 3회 방문 요양사가 오셔서 집안일과 개인위생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할머니께서도 역시 집이 최고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만족해하고 계세요.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세 번째는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만성질환 관리나 거동 불편할 때 특히 유용해요. 대구에 사는 82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주 2회 방문간호사가 오셔서 혈압 체크, 혈당 관리, 인슐린 주사까지 도움을 받고 계세요. 병원 가기도 힘든데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찾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특히 좋은 요양원이나 우수한 재가 서비스 업체는 대기자가 많아서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용도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요양원은 국가 보조를 받으니 월 5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이고 사설 실버타운은 보통 100만 원 이상입니다. 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내가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법적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막혔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그 사람이 재산관리나 의료 결정 등을 대신할 수 있어요. 광주에 사는 54세 최민호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치매 3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어머니가 직접 오셔야 한다고 하더래요. 판단 능력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계약을 하겠어요? 결국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는데 심사 기간만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미리 알았으면 건강할 때 준비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성년후견 제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는데 판단 능력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성년후견인데
거의 모든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임의 후견 제도예요. 이건 내가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서 계약을 해두면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원의 심사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서울에 사는 68세 정혜숙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게 준비하셨어요. 5년 전에 큰아들과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셨거든요. 지난해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바로 아들이 재산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의료 관련 결정권자도 미리 정해둬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술 동의서나 치료 방침 같은 중요한 의료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 미리 가족과 상의해두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태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회사 동료들과 모임을 가져오셨는데 몇몇 분들과는 정치 얘기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더래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혈압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런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시고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3, 4명의 친구들과만 정기적으로 만나신대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좋은 사람들하고만 시간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족관계 정리도 중요해요. 오랫동안 써먹했던 형제자매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대전에 사는 69세 박정자 할머니는 20년 동안 둘째 딸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어요.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작년에 본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시면서 이러다가 죽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하셨는데 딸도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다고 하더래요. 지금은 매주 만나실 정도로 관계가 회복됐어요. 진작 연락할 걸 그랬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정리해야 할 관계도 있어요. 돈 문제로 얽혀 있거나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노년기에는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야 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후 재정 관리와 의료비 준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48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중증 질환이나 치매, 중풍 같은 게 생기면 이 금액은 몇 배로 늘어나요. 수원에 사는 71세 이병철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반신마비가 와서 요양원에 입소하셔야 했거든요.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좋은 요양원은 월 250만 원 정도 드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녀들이 매월 120만 원씩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리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드시기 바라요. 월 2, 3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또 중요한 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2, 3개월이 걸려요. 창원에 사는 75세 강영희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게 준비하셨어요. 건강할 때부터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미리 공부해 두셨거든요. 작년에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바로 신청하셔서 3등급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월 50만 원 드는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0만 원만 내고 이용하고 계세요. 미리 알아뒀던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상자금 관리도 중요해요. 갑작스런 입원이나 수술비를 위해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세요. 정기예금보다는 자유입 출금이 가능한 적금이나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필요해요.
통장이 어디에 있고, 보험은 어떤 걸 들어뒀고, 부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료 의향서와 사전 결정 사항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의료 의향서라는 건 내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미리 적어두는 문서예요.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울산에 사는 67세 조미경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어요.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데 가족이 결정하셔야 한다고 하더래요. 남편분은 평소에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녀들도 의견이 갈렸고요. 결국 2주 동안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미리 서면으로 남겨뒀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미리 작성한 의향서가 있으면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향서가 없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의향서 작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증인 2명의 서명도 필요해요. 그런데 의향서에는 연명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가정간병과 병원 입원 중 어떤 걸 선호하는지 같은 거 말이에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세 홍성복 할아버지는 정말 세세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치매가 진행됐을 때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한다고 적어두셨고, 특정 병원과 특정 의사까지 지정해 두셨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응급상황 대응 계획도 미리 세워둬야 해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복용 중인 약물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응급 연락처예요. 가족 번호뿐만 아니라 주치의, 복용약물, 알레르기, 혈액형까지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제주도에 사는 79세 김영란 할머니는 응급상황 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지난해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카드 덕분에 119 구급대원들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대요. 카드에는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중, 페니실린 알레르기, 응급연락처 큰아들 010-1234-5678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생명을 구한 거죠. 장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의 결정 권한도 미리 정해둬야 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 병실 등급 결정, 치료비 지불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임종과 관련된 사항들도 미리 정해두시길 바라요.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까지 말이에요. 전남 순천에 사는 81세 서기호 할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봉투에 넣어두고 큰아들에게 맡겨두셨어요. 나중에 급할 때 이거 보고하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셔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노후에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돌봄 계획 세우기 요양원, 재가 서비스, 방문간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기. 두 번째, 법적 대리인 지정하기, 성년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을 미리 정해서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세 번째, 관계 정리하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게, 스트레스 주는 관계는 정리하기. 네 번째, 재정관리 및 의료비 준비, 의료비 전용 통장 만들기,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리 알아보기, 비상자금 준비하기. 다섯 번째, 의료 의향서 및 사전 결정 사항 작성, 연명치료 의향서, 응급상황 대응 계획, 임종 관련 사항 미리 정해두기.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제가 추천하는 준비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현재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내 현재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통장과 보험, 부동산 같은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대구에 사는 65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은퇴하자마자 이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재산 정리 과정에서 오래된 보험을 새로 바꾸기로 하셨거든요. 정리하고 보니까 내 상황이 명확해져서 계획 세우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단계는 법적 준비하기입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대리인 지정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임의 후견 계약서 작성하고 의료 의향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3단계는 돌봄 계획 수립하기입니다. 2, 3개월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돌봄 계획이에요. 요양원 5곳 정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재가 서비스 업체도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도 미리 공부해 두시고요. 광주에 사는 70세 이명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요양원 10곳을 직접 다녀보셨어요. 발품 팔아서 알아본 덕분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요양원에 입소 대기 신청까지 해두신 상태예요. 4단계는 재정 및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정리와 인간관계 정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일이거든요.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빨리 늙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춘천에 사는 77세 이복동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준비를 다 해두고 나니까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다. 걱정 없이 오늘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준비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돌봄 계획 세우기 요양원, 재가 서비스, 방문간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기. 두 번째, 법적 대리인 지정하기, 성년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을 미리 정해서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세 번째, 관계 정리하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게, 스트레스 주는 관계는 정리하기. 네 번째, 재정 관리 및 의료비 준비, 의료비 전용 통장 만들기,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리 알아보기, 비상자금 준비하기. 다섯 번째, 의료 의향서 및 사전 결정사항 작성, 연명치료 의향서, 응급상황 대응 계획, 임종 관련 사항 미리 정해두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준비된 노후가 행복한 노후입니다. 마무리 인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특히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하는 성공 사례들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유용한 노후 준비 정보로 찾아뵐게요. 준비된 노후, 행복한 100세. 저희 100세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